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계속해서 종목 겨루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IS의 정재훈 이사,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9월 상승률 탑5 현황 살펴보면서 종목들의 성과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이권희 대표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여전히 강한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들이 리셋되기 때문에 한중현 파트너의 바이넥스가 2위 자리에 2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 4위는 이화진 과장의 에이프릴 바이오와 ABL 바이오, 그리고 공동 5위에는 정태근 이사의 블루엠텍, 하창원 본부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제외하고는 다 제약바이오에서 또 그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최종적으로 9월 또 탑5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를 분석해보고 또 그 안에서도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겨루기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핫했던 이슈죠. 삼성전기의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성공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일부 관련주들, 특히 전고체로 엮이는 종목들 중심으로의 급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재훈 이사님. 네. 오늘 삼성전기는 별로 못 오르는데 네. 원주는 상한가를 갖고 일부 코칩이라든지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사실 일부 종목들이 좀 국한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얼마나 큰 이슈로 볼 수 있을지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우선 뭐 삼성전기가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음봉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고체 쪽 개발을 했다라는 그 소식이 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좀 보게 되면 26년도나 27년도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전고체 쪽뿐만이 아니라 오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삼성전기 쪽에 있어서 전고체 쪽에 있어서의 기술 개발 이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독일 쪽에서도 이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보조금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렸고, 그리고 리튬 가격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탄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속에서 이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탄력도 면에서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오히려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2차 전지 쪽 전반적으로도 좀 단기적으로라도 관심을 좀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 좀 더 강하게 테마를 형성하는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의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는 오늘의 이 이슈를 어느 정도로 또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정지훈 대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네. 상황입니다. 일단 전고체는 일단 테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삼성전기가 이제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고 시제품의 어떤 평가를 들어가게 되면서 1차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입니다. 그러면 2차 순환매를 좀 노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배터리가 개발이 되게 되면 과연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시간차를 두고 아마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보핏? 로봇 관련주요. 보핏을 넘어서 그냥 로봇 전반이요? 네네. 네. 왜요? 삼성이다 보니 또 보핏을 네. 생각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가 조만간 출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웨어러블 로봇의
에너지원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형 전고체 배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로봇이 좀 더 이제 출시가 가시화가 되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로봇 테마가 정말 많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대장은 잘 아실 겁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위탁 생산을 담당하게 된 인탑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속기를 만드는 뭐 이렌시스, 이런 쪽으로 좀 시간차를 두고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2, 3일 정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게 되고 그러면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로봇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네요. 지금 채팅방에서 네. 초소형인데 로봇 쪽 맞느냐라는 네네. 또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렌시스도 초소형 감속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몸에 장착하게 되는 그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몸에 착용한 것들이 정말 작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일단 배터리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전고체, 그래서 지금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로봇들이 나왔을 때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너지원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안정성을 더한 전고체 배터리 아니어도 네. 반고체 배터리, 요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림을 그렸을 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관련한 전고체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더 나아가서는 로봇까지도 네. 더 챙겨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움직일 여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두 분이 어떤 종목을 핵심 유망주로 꼽아 주셨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삼성전기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슈에 정재훈 이사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정태근 이사는 덕산테코피아를 꼽아 주셨습니다. 정재훈 이사님, 원주는 상한가 가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갖고 오신 거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많이 빠져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전고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이라든가 다양한 소재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겸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한농화성이라든가 네.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소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트리메탈 알루미늄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4개의 회사밖에 없는 그런 기업, 그 기술입니다. 미국 쪽 기업이 2개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 기업이 하나, 그리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찌됐든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수혜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황화리튬 쪽에 있어서의 기술 개발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파일럿 장비도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충분히 전고체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충분히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주가적인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장주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농화성이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또 강하게 반응한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또 많이 빠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럼 그 매매에 대한 팁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우선 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 충분히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저항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 18,000원 부근이에요. 이 18,000원 부근을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네. 된다라면 2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단기간에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재훈 이사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정태근 이사님은 덕산테코피아네요. 네, 네, 순위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네. 아우, 강한 탄력을 기대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2가지 매력이 있어서 또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이제 전고체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올리드한지 반도체 재료 쪽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자회사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관련 주요도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인 덕산 퓨처캠 비상장 회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액 제조사인 덕산 일렉테라,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미국 테네시 쪽에 공장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자회사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배터리용 복합고체 전해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을 했는데,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반고체,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나온 삼성전기 전고체 배터리 이슈와 좀 맞물리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매력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OLED 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그 BOE라든지 CSOT라든지 비전옥스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8.6세대 OLED 쪽으로 투자를 상당히 많이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착 장비 관련된 이제 선익스템 그리고 그 회사를 자회사를 가진 동아일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OLED 쪽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말씀드리다가 OLED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단은 그쪽이 좀 더 탄력이 나올 것 같아서 그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중국 쪽으로 이제 장비 납품이 있는 OLED 관련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덕산테크코피아도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덕산테크코피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OLED 유기 재료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산하고 난 다음에 덕산네루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 이 덕산네루스가 또 중국향 매출이 한 10%가량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 OLED 투자 이쪽과 연관성을 가져가게 되면서 네. 만약에 선시스템처럼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덕산테크코피아도 지난 5월달 네. 같은 6월달 같은 그런 흐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덕산테크코피아를 픽을 했습니다. 네, 자 전고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제 복합적인 모멘텀으로 순위권에 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네, 덕산테크코피아와 오늘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핵심 유망주로 또 픽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겨루기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재훈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